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를 만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진보당 유현주 후보자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과 노동 정책에 목소리를 내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공약 사항들을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네. 선거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네, 저만 바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모든 후보들이 아마 절박한 마음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선거 임하고 계실까요? 네, 오래전부터 출마를 결심하고 뛰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마음이 지금 서민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실정에 있다, 잘못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구호로 내건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살리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까지 선거를 보면 대부분은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한쪽 빨간 당 아니면 파란 당을 이렇게 선택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했고, 또 누가 덜 미운가 그것으로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임할 때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주민들께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보당 유현주가 꼭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절박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각 정당의 공천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대진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권양혁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후보와 함께 선거를 치르시게 됐는데요. 유현주 후보자님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 꼽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진보당이다, 이것이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대 양당에 정말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게 우리 서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정말로 대안으로 쏙 들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첫 번째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후보와는 다르게 저는 2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도 해왔고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그런 정당, 그런 후보는 유현주밖에 없구나, 진보당밖에 없구나,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함께 해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큰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진보당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은 지역이어서 이 대한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한정당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서민들의,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진보당이 정말로 그 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진보당 하면은 뭐 좀 과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거대한 의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함께 밟아 나갈 것이냐, 네. 어떤 방도를 찾을 거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주민들과 살갑게 같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난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정말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 있고요. 그런 데에 장날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추운 때에는 따뜻한 차를 우리 상인분들과 나누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시원한 차를 준비해서 또 찾아가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진보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도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서로 교감을 나누는 정말 진보당은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전남도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또 산단의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노동 문제 목소리를 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어떤 활동들 해오셨을까요? 제가 도의원을 한 지는 참 오래 됐어요. 그래서 도의원을 했던 시절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 십수년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래 진보당으로 당이 다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와중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함께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는 큰 의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의제라고 하면 뭐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11구 여순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끝까지 같이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의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 없는 아니면 비정규직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주장해서 함께 싸워왔는데요. 지금은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총선을 앞두고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과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취지의 정책 협약이었을까요? 이제 플랜트 노동자들이라고 하면은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산단에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국가 기관 산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실은 이 노동자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해요. 네. 예를 들면 매우 단기간을 계약해서 활동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 다녀야 하는 회사를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멀리 타지로 나가서 혹은 외국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네. 있었고 율촌 산단에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되어서 이미 일을 개시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로 놓고 보면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그 다음에 산업재해의 문제. 얼마 전에 그 율촌산단의 리튬 현장에서 수산화 리튬이 나오는 바람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 작업 중지권이 발동되어서 현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그럼 누구와 함께 해결해 나갈 거냐라고 해서 이 정책 협약이 맺어지게 되었고요. 플랜트 노동자들의 권익이 어떻게 향상될 것이냐. 그래서 총선에서 진보당이 당선되어서 플랜트 노동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정책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광양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진보당 광양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만큼 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해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가야 하는 지역구 현안 어떤 거 꼽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후보로 출마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들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난 선거 때부터 나왔던 건데 우리 지역구가 순천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구가 획정될 때 실은 많은 주민들께서
이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순천이 분구가 되어서 네. 2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결국 21대 총선과 똑같은 선거구 획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저는 첫 번째 현안으로 놓고 있고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반드시 순천 분구를 이뤄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섬진강과 지리산을 연계한 명품 생태역사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관광이익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그리고 이 배당금 지급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새롭게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미 신안군에서는 폐염전이라든가 네. 바다 위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시설을 해서 이것을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지역 군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이런 게 좋구나라는 차원이고요. 이제 멀리 외국을 놓고 본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래스카 석유와 관련된 에너지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팔아서 얻는 수익금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 배당금 형태로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정말로 우리가 공공의 자원,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누구의 것으로 볼 거냐라고 네. 하는 거죠. 공공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있을 수 있고 바다가 있을 수 있고 강이 있을 수 있고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동의 자산, 그다음에 우리가 후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지역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리산이 있고 백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은 지역의 배당금 형태의 지급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간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동 문제와 관련한 공약 내용도 살펴볼 텐데요. 농업과 농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조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조법 2, 3조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할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만 놓고 보더라도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포스코에 들어갔는데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고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한 소송에서 이겨서 정규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에서는 이들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어느 기간 동안 반드시 차별 없이 온전하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될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거죠. 네, 이런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차별이나 자회사를 만드는 꼼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후보님들께서 워낙 도시 지역의 중심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농업 농촌과 관련한 공약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 3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헌법에 농민의 지위, 농민의 가치, 농업의 가치를 반드시 넣겠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요.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농민수당을 현재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적어도 2배로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생산비가 너무 올라서예요. 네. 농약, 비료,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농산물을 팔아봐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 소득을 평균적으로 내봤더니 농민 1인당 800만 원이 채 안 되는 연소득이에요. 이건 정말 최저임금도 네.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비를 낮춰야 한다. 그러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필수 농자재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적어도 반값 정도는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을 얻으시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산법의 세 번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주로 쌀과 관련된 건데요. 네. 우리는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농산물 값부터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쌀값이 기준이 되는 만큼 쌀값을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80kg 한 가마니에 26만 원 정도는 보장해야 되고 국가 수매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은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지역구인데요. 네. 지역민분들께서 진보당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보당이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께서 실은 진보당이 말하는 게 맞아. 네. 진보당이 말하는 대로 가야 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직 진보당이 국회의원 수도 많지 않고 정말로 원내에 들어가서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보당에 기대하시는 첫 번째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제발 국민 생각하는 정당이 되어달라. 왜냐하면 뉴스를 틀면 거대 양당이 싸우는 모습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진보당이 제발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진보당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주민 여러분, 진보당 유현주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말로 차악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덜 미운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면 이번만큼은 최선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제와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내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저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 최선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진보당 유현주가 바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열심히 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역을 위한 정책, 지역민을 위한 고민, 이런 것들이 공약에 어떻게 녹아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선거입니다. 지역민분들께서도 남은 기간 지역을 위한 적임자가 누군지 함께 고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